자, 이번에는 두 개 더 읽어보죠. 세가는 내가 길어가지고 보통 하나만 읽는데 이거는 좀 그나마 짧아서. 자, 권 35 관체세가입니다. 관체세가. 관나라하고 채나라는 그 관숙하고 채숙의 후손들이 봉해진 나라인데, 춘추시대 요걸 볼까? 채나라 여기 있네요. 관나라는 근데 없네. 자, 이번에는 요지도를 한번 볼까? 진나라, 허나라, 그 다음에 채나라 여기 있고, 관나라가 없나 여기는? 설나라도 있네요. 관나라가 없네. 이건 이건 뭐 어떻게 읽는 거지? 나도 모르는 한자가 많아요, 여러분. 아휴, 나라가 이렇게 많았다. 하긴 뭐 우리도 옆 동네에 막 나라 있고 그랬는데 옛날엔. 자, 춘추시대 요지도를 봅시다. 요지도가 제일 낫죠, 그죠? 채나라는 여기고요. 여기가 상체지방인데 맨 처음 채나라가 있던 곳이 여기고요. 관나라는 어디 있을까? 관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보지 뭐. 아무튼 그 관숙하고 채수에 관한 이야기는 또 나오겠죠, 여기. 자, 권 35 관체세가 입니다. 제 5번째 세가고요. 관은 선이 분봉받은 나라의 이름으로 도성은 지금의 하남성 정주에 있었다. 아, 정주에 관나라가 있었구나. 정주에 관나라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이 근처 어디 아닐까요? 이 근처 어디 싶은데, 정주가 이쪽이었지 싶은데, 신정 이게 정주하고 똑같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관나라 그 다음에 이 근처 어디 있었는데 지금 지도에 있는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관숙 선과 채숙 탁은 주나라의 문왕의 아들이고 무왕의 아우이다. 아, 관숙하고 채숙이니까 관나라고 선나라가 이게 각각의 후손들이 봉받은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거기 영주였네. 관숙이 관나라의 제후였고 채숙이 이제 채나라의 제후였네. 자, 아무튼 선하고 탁입니다. 자, 무왕과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는 모두 10명이다. 그의 어머니 즉 태사가 어머니의 이름인가 봅니다. 문왕의 정비이다. 맏아들은 배급고이고 그 다음이 무왕발이며 그 다음이 관숙선이고 그 다음이 주공단이고 그 다음이 채숙탁, 조숙, 진탁, 성숙, 무, 곽숙, 거, 강숙, 봉, 염계, 제순이다. 강숙이 아마 위나라의 강숙인가? 자, 염계제가 막내이다. 같은 어머니 형제 10명 가운데 오로지 발과 단 둘만은 현능하여 문왕을 곁에서 보필하기 때문에 문왕은 맏아들인 배급고를 버리고 발을 태자로 삼았다. 문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발이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무왕이다. 그때 배급고는 이미 일찍 죽고 없었다.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평정한 다음 공신들과 자신의 형제들을 제후로 봉하였다. 이때 선에게는 관지역을, 탁에게는 채지역을 영지로 주었다. 무왕은 그 두 아들로 하여금 주왕의 아들인 무경 녹보를 보좌하며 은나라 유민들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노나라 지역에 봉분된 단은 후에 조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그가 바로 주공이다. 진탁은 조나라 지역을, 조나라는 여기죠. 이쪽 중간 지역들을 전부 다 자기 형제들한테 줬네요. 호로 새끼들이. 캐시템 쓰는 새끼들. 무는 성지역을, 성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성나라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거는 곽지역을 각각 분봉받았다. 곽은 어딜까? 곽도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죠? 난 앞산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미안합니다. 그건 안 해요. 자, 봉과 제는 어렸던 관계로 봉지를 받지 못하였다. 무왕이 서거한 후에 이어지게 한 성왕이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주공단이 왕권을 대행하였다. 관숙과 채숙은 주공이 성왕에게 불리하게 정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의심한 나머지 무경을 끼고 반란을 일으켰다. 무경이 아까 무경 녹보겠지. 은나라 주왕의 아들요. 자, 주공단은 성왕의 명령을 받아 무경을 살해하고 관숙도 죽였으나 채숙은 풀어주었다. 채숙에게는 전차 10승과 종 70명을 주어 멀리 떠나보냈다.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은나라 유민들은 둘로 나누어졌다. 미자계를 송에 본붕하여, 송 여기
송에 본붕하여 은나라 조상들에게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함에 따라 일부는 그를 따랐고 다른 일부는 강숙을 따랐다. 강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위군에 봉해졌는데 강숙이 요게 위나라에 봉해졌다. 그가 바로 위강숙이다. 계제는 염에 봉해졌다. 염계와 강숙은 모두 포맹이 선량하였으므로 염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염날은 어딜까요? 포맹이 선량하였으므로 주공이 중용하였다. 강숙은 주나라 사구로 임명되고, 사구라는 거는 관작 이름인데요. 형률과 아무튼 뭐 형법 아니면 뭐 감찰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그게 사구랍니다. 염계는 주나라 사공에 기용되었다. 사공은 공정을 관장하는 관직이다.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주나라 성왕을 잘 모필하여 천하의 명성을 날렸다. 아무튼 높은 관직이겠지. 채숙이 멀리 쫓겨났다가 죽어버렸다. 그에게는 호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부친과는 달리 조상의 덕을 준순하고 포맹이 선량하였다. 주공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는 그를 노나라의 경사로 임명하였다. 경사라는 것은 왕조와 제후국의 집정관이라면 집정관, 뭐 일종의 재상 같은 건가 봅니다. 그러니 노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그래서 주공은 성왕에게 진언하여 그를 다시 채지역의 제후에 봉하여 채숙의 제사를 받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채중이다. 모왕의 그 나머지 5 형제들은 모두 자기가 분봉받은 나라로 돌아가고 중앙에 남아서 천자의 관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채중이 죽고 나서 아들 채백황이 즉위하였다. 채백황이 죽고 나서는 아들 궁후가 즉위하였다. 궁후가 죽고 나서는 아들 여후가 즉위하였다. 여후가 죽고 나서는 아들 무후가 즉위하였다. 무후 때 주나라 천자인 여왕이 나라를 잃고 채로 달아났고, 공화 사건이죠. 주나라는 공화정으로 다스려지자 많은 제후들이 주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이 공화정이라는 게 앞에 이제 세가에서 몇 번 나왔는데, 주나라 여왕이 이제 채라는 곳으로 도망친 이후에 소였던 목공과, 그러니까 소의 목공과 그 다음에 주의 정공이 공동으로 주나라를 다스리는 거를 이제 공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원래 나라를 다스려야 될 왕이 이제 멀리 도망가 버리고 신하들이 이질하고 있으니까 정동숭이 안 서겠지. 그러니까 제후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무후가 죽고 나서 아들 이후가 즉위하였다. 이후 11년에 주나라에서는 선왕이 즉위하였다. 28년에 이후가 죽자 아들 희후 소사가 즉위하였다. 희후 39년에, 지금 여러분 이거 채나라 얘기입니다. 요지영 얘기죠. 희후 39년에 주나라 유왕이 견융한테 시해되자, 서주동주 교책이네요. 주나라 왕실은 빔이 쇠약해져서 동쪽으로 두업으로 옮겼다. 이런 때 진이 비로소 서쪽에 있는 진나라요. 이 진나라는 비로소 제후의 반열에 제후의 서열에 들게 되었다. 48년에 희후가 죽자 아들 공후흥이 즉위하였다. 공후는 2년 만에 죽고 아들 대후가 즉위하였다. 대후는 10년 만에 죽고 아들 선후 조보가 즉위하였다. 조보가 사람 이름입니다. 선후 28년에 노나라에서는 은공이 처음 즉위하였다. 35년 선후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환후 봉인이 즉위하였다. 환후 3년에 노나라에서는 은공을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년에 환후가 죽자 아우인 애후 헌무가 즉위하였다. 은공 시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노주공세가를 보십시오. 애후 11년에 먼저 애후가 진후의 딸에게 장가를 들고, 진나라가 보자, 채나라는 여기 있고요, 진나라는 여기 있네. 바로 위네요. 바로 위. 이웃나라끼리 사이 안 좋은데. 애후 11년에 먼저 채나라의 애후가 진후의 딸에게 장가를 들고, 식후 역시 진후의 땅에게 장가를 들었다. 식나라는 어딜까? 식나라는 여기네요. 식부인이 시집을 가는 길에 채나라를 거치게 되었는데, 채후가 그녀에게 불경스럽게 대하자 식후는 매우 화를 내면서 초나라 문왕에게 요청하기를, 귀국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채하고 제가 채나라 애후에게 구원을 요청하면 제가
채나라 애후에게 구원을 요청하면 그가 반드시 올 테니 그 기회를 틈타 그들을 공격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자 초나라 문왕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이행하여 채나라 애후를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애후는 9년이나 초나라에 잡혀있다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총 20년간 재위하다가 죽자 채나라 사람들은 그의 아들 희를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목후이다.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좀 복잡하죠, 그죠? 식나라가 이제 식나라에서 그러니까 뭐야, 잠깐만. 그러니까 식구가 진후에게 뭐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식후가 이제 진후의 딸은 여기 식나라의 후가 진후에 이게 진후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식부인이 이동하던 중에 아마 그때 식후의 어떤 부인이겠죠. 부인이 이동하던 중에 채나라를 지나게 됐어요. 뭐 이웃 나라니까 이렇게 갔겠죠 아마. 이동하는 중에 채나라의 애후가 그 식부인한테 굉장히 싸가지 없게 됐다는 거야. 자세한 사건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대. 그래서 식구가 빡쳐가지고 이 밑에 있던 초나라한테 님이 나를 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 님이 나를 치는 것처럼 오면 내가 채나라 그 애후한테 구원 요청하면 얘가 올 거다. 그럼 그때 얘들을 조져서 잡아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잡혔다. 그게 끝입니다. 자, 목후는 그의 여동생을 제나라 환공에게 시집 보냈다. 그거잖아. 배 위에서 놀았다는 야한 얘기잖아. 18년에 제나라 환공이 이거는 제태공세가를 보세요, 여러분. 18년에 제환공이 채희와 더불어 뱃놀이를 하던 중에 그녀가 배를 흔들자 환공이 말렸다.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자 환공이 버럭 화를 내며 그녀를 채나라로 돌려보내버렸다. 그렇지만 관계를 여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었다. 채나라 목후는 그의 여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내버렸다.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시집 갔다가 친정으로 돌아오면 그게 흉볼 일인 거야.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랬단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소식을 접한 제나라 황공은 크게 화를 내며 채나라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제태공세가에 잘 나오죠, 여러분. 제나라가 채나라를 조졌다. 권한열전에도 나오고요, 그죠? 뭐 그 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배일 수도 있고, 뭐 우리 상상에 맡깁시다. 인문학적 상상력. 자, 채나라 군사는 붕괴되고 목후는 포로로 잡혔다. 제나라 군사는 내친김에 여세를 몰아 남르로 진군하여 초나라 소롱이까지 쳐들어갔다. 얼마 후 여러 제후들이 채나라 목후의 일로 제환공에게 죄를 빌자 제환공은 목후를 채나라로 돌려보내주었다. 29년에 목후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장후 갑오가 즉위하였다. 장후 3년에 제환공이 세상을 떠났다. 14년에는 진나라 문공이 성복에서 초나라에게 대패하였다. 진나라 문공은 여기 진나라 문공이죠. 20년에는 초나라 태자 상신이 그의 아버지 성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차지했다. 25년에는 진나라 목공, 여기 진나라 목공이 세상을 떠났다. 33년에는 초나라에서 장왕이 즉위하였다. 34년에는 장후가 세상을 떠났고 아들 문후 신이 즉위하였다. 문후 14년에 초나라 장왕이 진나라를 공격하여 하징서를 죽였다. 여기 하징서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초세가나 진세가를 볼 때, 진기세가를 볼 때 읽어보죠. 15년에는 여기 요진나라의 하징서의 난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틈을 타서 초나라 장왕이 진나라를 조졌다가 다시 또 복위시켜준 일이 있어요. 15년에는 초나라가 정나라를 공격하였다. 정나라가 초나라에게 항복하자 초나라는 포위를 하고 있던 군사를 풀었다. 20년에 문후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경후고가 즉위하였다. 경후 원년에 초나라 장왕이 세상을 떠났다. 49년에 경후는 태자 반을 초나라의 여자에게 장가보냈다. 그러나 경후가 며느리인 그 여자를 간통하자. 이야, 간통 이야기는
간통, 그 다음에 아들내미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 탈취 뭐 이런 얘기는 정말 어느 나라에서는 다 나오는 것 같아. 미친놈들 아니야, 미친놈들. 아유 씨. 근데 이건 더 막장이네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49년에 경후는 태자반을 초나라의 여자에게 장가보냈다. 그러나 경후가 며느리인 그 여자를 간통하자 태자가 경후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영후이다. 이벤 태자가 왕까지 죽였어. 아버지까지 죽였단 말이지. 영후 2년에 초나라 공자 위가 왕인 겹오를 시해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초나라 영왕이다. 9년에는 진나라의 사도 초가 요 진나라의 사도 초가 그의 군주 애공을 시하였다. 초나라가 공자 기지를 파견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12년에 초나라 영왕이 영후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를 시해하게 하고는 영후를 신으로 위인하였다. 영후가 그 채나라의 영후겠지. 신이라는 거는 여기 요 땅입니다. 영왕은 그곳의 병사들을 매복시켜 놓고는 그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한 틈을 이용하여 그를 죽여버렸다. 동시에 그의 병사 70여 명도 함께 죽여버렸다. 그리고 공자 기질에게 명령하여 채나라를 포위하도록 하였다. 11월에 채나라를 멸망시키고 기질을 채공에 임명하였다. 일단 원래 채나라는 작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나라의 공자 기질이 채공에 임명돼 가지고 초나라의 이제 집규가 돼버린 거죠. 초나라의 본국이 돼버린 거예요, 일종의. 자, 초나라가 채나라를 무너뜨린 지 3년 후에 초나라의 공자 기질이 영왕을 시위하고 왕위를 차지했으니 그가 바로 평왕이다. 아, 이 새끼가 평왕이야. 아, 이 새끼가 평왕이구나. 기질이 평왕이었군요. 그 천하의 평왕 있잖아. 그 오자서 가문 멸족시킨 새끼 그거. 지 며느리 탈취한 새끼 그거. 자, 평왕은 채나라 경후의 어린 아들 희려를 찾아내요. 그 옛날 채나라 혈통이요. 그로 하여금 채나라의 왕위를 잇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평후이다. 그해 초나라 왕은 또 진나라도 회복시켰다. 요 진나라요. 왜 회복시켜 준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랬을까요? 자, 초평왕은 맞아요. 시체 갈굼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평왕이죠. 초평왕은 즉위하자마자 여러 제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미 멸망해버린 제후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멸망해버린 진나라와 채나라의 후손들을 찾아내어 그들로 하여금 사직을 복원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평후는 재위 9년 만에 죽고 영후 희반의 손자 희동국이 평후의 아들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도후이다. 개판이네요, 뭔가. 도후의 부인은 은태자 희우라는 사람이다. 희우는 영후의 태자였는데 평후가 그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했으므로 평후가 죽은 다음에는 그의 아들 동국이 평후의 아들을 물리치고 대신 왕위에 올라 도후가 된 것이다. 도후는 재위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아우인 소후 희신이 즉위하였다. 채나라 소후, 이 사람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사고칩니다. 소후 10년에 초나라 소왕을 아련하러 갔다. 그 길에 아름답고 귀한 가죽옷 2벌을 가지고 가서는 한 벌은 소왕에게 헌상하고 나머지 한 벌은 자신이 입었다. 초나라 자상 이 새끼가 바로 그 낭와라는 사람인데 이 새끼도 잘 기억해두세요. 이 새끼가 사고칩니다. 자상이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였는데도 소호는 그 눈치를 채지 못하고 주지 않았다. 자상이 소왕의 면전에서 소호를 나쁘게 말하자 소왕은 소호를 3년 동안이나 오랫도록 초나라에 붙잡아 놓았다. 채나라의 소호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을 돌려보내지 않은 원인을 눈치채고는 그 가죽옷을 자상에게 헌납하였다. 자상은 그것을 받자마자 소왕에게 진언하여 소호를 돌려보냈다. 채나라 소호는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진나라로 가서는 함께 초나라를 토벌하자고 간청하였다. 진나라 북소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13년 봄에 소호는 소릉에서 위나라 영공과 회명을 가졌다. 위나라는 여기. 위나라 영공 저 새끼 저거 굉장히 되먹지 않은 놈일 텐데 내 기억에. 소후는 주나라의 대부 장홍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여 해맹석상에서 위나라 영공과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나라 영공은 사추를 파견하여 사람 이름인가 보네요. 자기 나라의 시조인 강숙의 공덕을 찬양하게 시켰다. 결국에는 위나라 영공이 우두머리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해 여름에 진나라를 위해서
진나라를 위해서 침나라를 멸망시키자. 침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남성 평여현이고 북쪽이고 희성제후국이고 초나라의 속국이었다 그러네. 침나라는 또 어디 있을까? 여기가 채나라 그죠? 이 근처에 어디 뭐 침이란 나라가 있을 텐데 그 침이란 나라가 내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못 찾겠어요. 어디 있는지. 뭐 어딘가 있었겠죠 그죠? 뭐 모르겠다. 어디 있었겠지. 아무튼 침나라를 멸망시켰답니다. 자, 침나라를 멸망시켰고 초나라 소왕이 화가 나서 채나라를 침공하였다. 채소후는 그의 아들을 오나라로 보내서 인지를 되게 하고는 오나라와 더불어 초나라를 토벌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의 겨울에 채나라는 오나라 왕인 함려의 군사와 함께 초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그 당시에 오나라, 채나라 그리고 여기 있던 당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초나라를 개박살냈죠. 오태백세가와 손자 오기 열전과 그 다음 오자서 열전 등등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자, 초나라 군사를 격파하고 초나라의 수도인 영도에까지 침공에 들어갔다. 여기죠. 채나라의 소후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초나라의 영윤 자상은 겁이 나서 정나라로 도망쳤다. 정나라는 여기죠. 결국 사실 영윤이 자상이 아니었으면, 낭화가 아니었으면 사실 채나라하고 당나라는 그 초나라의 적이 안 됐을 거예요. 호가 호위하는 새끼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년에 오나라 군사들이 물러가고 초나라 소왕은 잃은 국토를 되찾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초세가에도 있습니다. 아직 안 읽었지만 16년에 초나라 영유는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오나라 군사를 불러들인 채나라를 보복하고 토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번에는 영윤 자서라는 사람입니다. 자서. 이 때문에 채나라의 소호는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26년에 공자가 채나라를 방문하였다. 그 공자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그 공선생님. 초나라 소왕이 채나라를 토벌을 하자 두려움을 느낀 채나라 소호는 그 사실을 오나라 왕에게 급히 알렸다. 오왕은 채나라가 자기 나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구원의 편의를 위해서는 오나라 국경 가까이로 도읍을 옮겨올 것을 약정하자고 제의하였다. 소호는 그 제안에 혼자서만 몰래 약속해놓고는 그 사실을 대부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나라가 옛날에 이제 채나라가 초나라를 작살냈잖아. 근데 초나라가 이제 다시 커지니까 채나라 겁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오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는데 오나라하고 채나라 지금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달라, 오나라에 가까이로 와달라라고 해가지고 소호가 뭐 그렇게 혼자 약정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나라가 채나라를 구원하러 오자 그 틈에 주례로 도읍을 옮겨갔다. 여기가 바로 하체입니다. 하체. 상체에서 하체로 옮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신체로 옮깁니다. 28년에 소호가 오나라 왕을 배할하러 갈 준비를 갖추자 대부들은 그가 다시 또 도읍을 옮길까 두려운 나머지 이라는 이름의 도둑한 사람을 몰래 공중에 들여보내어 소호를 암살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그 도둑을 죽여서 그 사건을 얼렁뚱땅 무마시키고는 소호의 아들 희삭을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성후이다. 성후 4년에 송나라가 조나라를 무너뜨렸다. 송나라가 조나라를 조졌다. 바로 위에 있네요. 10년에 제나라에서는 전상이라는 대신이 그의 임금 강공을 시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제태공세가와 전단열전인가를 보세요. 아마 전단열전일걸? 기억이 잘 안나지만. 자, 13년에는 초나라가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진나라 세 번째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9년에 성후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성후 희산이 즉위하였다. 이거 아까 성후하고 한자가 달라요. 아까 성자는 이룰 성자고 지금 성은 소리 성자네요. 성후는 제위 15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 원후가 즉위하였다. 원후는 제위 6년 만에 죽고 채후 희제가 즉위하였다. 채후 희제 4년에 초나라 해왕이 채나라를 무너뜨렸다. 채후는 도망갔고 이로써 채나라 종묘의 제사가 끊어지게 됐다. 채나라는 진나라보다는 33년 뒤에 나라가 망한 셈이다.
배급고가 죽은 뒤에 그의 후손들은 봉지가 어딘지를 몰랐다. 무왕 희발 그의 후손들은 조나라 왕으로서 그들에 대해서는 주본기에 기록되어 있다. 관숙 희선은 반란을 일으킨 죄로 사형되었기 때문에 후손이 없다. 주공 희단의 후손들은 노후였기 때문에 노주공 세가에 기록해 놓았다. 채숙 희탁의 후손들은 요거 그러니까 문왕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봐요. 무왕의 형제들. 채숙 희탁의 후손들은 채후였기에 그들에 대해서는 관채세가에 기록해 놓았다. 조숙 희진탁의 후손들은 조후를 지냈기에 그들에 대해서도 관채세가에 기록해 두기로 한다. 여기 조나라요. 성숙 희무의 후손들은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다. 내가 성나라를 못 찾은 까닭이 여기 있었군. 곽숙 희거의 후손들은 곽후에 봉해졌으나 진나라 헌공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여기 진나라 멸망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에 곽이란 땅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이 어디 있었겠지 뭐. 자, 강숙 희봉의 후손들은 위후에 봉해졌는데 여기는 여기 위나라. 그들에 대해서는 위강숙 세가에 따로 기록해두기로 한다. 염계 희제의 후손들은 세상에 알려진 바가 없다. 태상홍은 말하였다. 관숙과 채숙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기록해둘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나라 무왕이 세상을 떠나고 뒤이어 즉위한 성왕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만백성이 회를 품게 되자 같은 어머니 형제인 성숙 희무와 염계 희제 등 10명이 잘 보필한 관계로 제후들이 결국에는 주나라 왕실을 존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는 세가 중에 보충하여 기록해두기로 한다. 보통 여기서 끝나는데 또 있네요, 기록이. 이거는 조나라에 대한 얘기네. 그러니까 관채세가의 조나라에 대한 얘기도 있네요. 조나라가 여기 지금 되게 작은 조나라 보이죠? 여긴 요조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한 세 쪽쯤 되네요. 끝났다고 씨발 좋아하고 있었는데. 조숙 진탁이라는 사람은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다.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멸망시킨 다음에 아우인 진탁을 조후에 봉하였다. 진탁이 죽은 후에 아들 태백 희비가 즉위하였다. 태백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 중군 희평이 즉위하였다. 중군 희평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 궁백 희후가 즉위하였다. 궁백 희후가 죽은 다음에는 아들 효백 희운이 즉위하였다. 효백이 죽은 다음에는 아들 이백 희희가 즉위하였다. 희희 둘 다 희희. 자, 223년에 주나라의 여왕이 채지역으로 도피하였다. 공화정식이죠. 200은 제위 30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우인 유백 희강이 즉위하였다. 609년에 아들인 희소가 유백을 살해하고 자신이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대백이다. 대백 원년은 주나라의 선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이다. 30년에 대백이 죽고 아들 해백 희시가 즉위하였다. 시자 글자가 재밌네. 해백 25년에 주나라는 유왕이 견융에게 살해되었고 서주동주 교책이네요. 그 때문에 주나라는 도읍을 동쪽으로 옮겨왔으며 천자의 세력은 날로 쇠약해져서 제후들은 거의가 주왕실을 등졌다. 그리고 서쪽의 진나라가 비로소 제후의 항렬에 들게 되었다. 36년에 해백이 죽고 아들 희석보가 즉위했으나 그의 동생 희무가 그를 죽이고 자리를 차지하였다. 그가 바로 목공이다. 목공은 제위 3년 만에 죽고 아들 환공 희종생이 즉위하였다. 환공 35년에 노나라에서는 은공이 즉위하였다. 45년에 노나라에서는 은공이 시해되는 일이 벌어졌다. 46년에 송나라에서는 화보 독이 상공과 대부인 공보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55년에 환공이 죽고 아들 장공 희석고가 즉위하였다. 이런 거 여러분 읽는 거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몇 년에 뭐 했고 몇 년에 뭐 했고 이런 편연식 기술들이 반복되면은 이걸 짜맞춰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겁니다. 사마천이 이런 걸 남겨놓은 게 중국 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행운인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장공 23년에는 제나라의 환공이 처음으로 칭패하기 시작하였다. 31년에 장공이 죽고 아들 희공 회의가 즉위하였다. 희공은 제위 9년 만에 죽고 아들인 소공 희반이 즉위하였다. 소공 6년에 제나라 환공이 채나라를 격파하고 이어 초나라의 소릉계까지 진격해 들어갔다. 9년에 소공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공공 희양이 즉위하였다. 공공은 16년에 진나라의 공자 중이가 도망가는 길에 한때 조나라에 들렸는데
조나라 왕이 그에게 무리하게 대하자 중이는 언젠가 그의 갈비뼈를 분질러 놓겠다고 앙심을 품었다. 중이가 나중에 진나라 문공입니다. 요 진나라 문공? 요 진나라의 공자 중이 속 좋은 사람은 였나 보네요. 자, 희북이가 왕에게 잘 대해줘야 한다고 권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희북이 그 자신은 중이에게 선심을 베풀어 좋은 교분을 맺었다. 21년에 진나라 문공 중이가 조나라를 침략하여 공공을 생포해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희북이의 종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엄단하였다. 어떤 사람이 진문공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예전에 제 나라 환공이 패권을 차지했을 때에는 이성 국가들까지도 국권을 회복시켜주는 아량을 베풀었는데 지금 그대는 오히려 조군을 감금하여 동성제후를 그러니까 희성제후죠. 제후를 멸망시키려 하니 그래가지고야 앞으로 어찌 제후들을 잘 호령할 주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고 공공을 곧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 주었다. 25년에 진나라 문공이 세상을 떠났다. 35년에는 공공이 죽고 아들 문공 희수가 즉위하였다. 문공은 제위 23년 만에 죽고 아들 선공 희강이 즉위하였다. 선공은 제위 17년 만에 죽고 동생인 성공 희부추가 즉위하였다. 아까는 선공이고요. 이번엔 성공입니다. 성공 3년에 진나라 여공이 조나라를 침략하여 성공을 붙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왔다가 얼마 후 풀어주었다. 진나라가 노나라가 이제 채하고 진이 이제 초나라의 샌드백이었던 것처럼 조나라는 진나라의 샌드백이었던 모양이네요. 꼬라지 보니까 지금 그러네. 5년에 진나라의 난서와 중항언이 지금 보는 저 진나라입니다. 정화를 시켜서 여공을 시하했다. 진나라 여공을. 25년에는 성공이 죽고 아들 무공 희승이 즉위하였다. 무공 26년에 초나라 공자 기질이 이거 그거죠. 평왕이죠. 자신의 군주인 영왕을 시해하고는 대신 왕위를 차지하였다. 27년에 무공이 죽고 아들 도공 희호가 즉위하였다. 그해 송나라, 위나라, 진나라, 정나라에서 모두 큰 화재를 당하였다. 송나라, 그 다음에 위나라, 그 다음에 정나라,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진나라. 도공 8년에 송나라에서는 경공이 즉위하였다. 9년에 도공은 송나라에 배달하러 갔는데 송나라가 그를 붙잡아 놓고 돌려보내주지 않자 뭐 이렇게 제후들끼리 서로 안 돌려보내줘요? 왜 이러지 이 새끼들? 조나라에서는 그의 동생인 희야를 옹립하였으니 그가 바로 성공이다. 이번엔 소리성자네. 아까 이르성자고. 도공은 끝내 송나라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시신은 조나라로 돌아와 안장되었다. 인질극이라고요? 신기해요. 아무튼 내가 예를 들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가 나를 집으로 안 보내주고 계속 방 안에 가둬놨단 말이잖아. 성공 5년에 평공의 동생인 희통이 성공을 시해하고 대신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은공이다. 조나라 은공 4년에 성공의 동생인 희로가 은공을 시해하고 개막장이군요. 대신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정공이다. 정공은 제위 4년 만에 죽고 아들 희백양이 즉위하였다. 백양이 즉위한 3년째 되던 해에 조나라의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여러 고관 귀족들의 귀족들이 사궁, 그러니까 토지신을 받드는 사당에 보여서 조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모이라고 했었는데 조숙 진탁이 나서서 만류하면서, 조숙 진탁은 이제 조나라의 시조죠. 공손강이 등단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달라고 예걸하자 그 고관 귀족들이 그에 동의하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날이 밝자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내가 죽고 나서 네가 공손강이란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됐다는 소송을 듣걸랑 반드시 조나라를 떠나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가 망할 때 따라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거라 라고 훈계하였다. 백양은 즉위한 뒤에 사냥을 즐겨 하였다. 6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조나라의 야인인 공손강. 야인이 뭘까요? 야인, 그냥 야인, 조나라의 야인 김두한, 조나라의 김두한인 공손강 또한 사냥을 좋아했는데 흰 기러기를 잡아서 백양에게 바치고는 사냥에 관해서 설파한 뒤 이어서 그에게 시정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자, 시정은이라는 것은 정치, 그의 말을 믿고 백양은 매우 기뻐하고는 총신하여 그에게
사성이라는 벼슬을 주어 국가대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예전에 이상한 꿈을 꾸었던 사람의 아들은 그러한 소문을 듣고는 곧바로 조나라를 떠나버렸다고 한다. 공손강은 조백에게 칭패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였다. 14년 칭패라는 거는 패자를 칭하는 거요. 아까 총신하다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총애하고 믿는다 라는 얘기죠. 14년에 조백이 그의 말을 그대로 신종하여 진나라를 배반하고, 요 진나라를 배반한 신드백, 자기가 신드백이었지. 아무튼 이 진나라를 배반하고 송나라를 침범하였다. 송나라를 침범하였다. 송나라 경공이 반격을 해가요자 진나라는 조나라를 구원해주지 않았다. 15년에 송나라가 조나라를 멸망시키고는 조백양과 공손강을 자기 나라로 압송해 가서는 두 사람을 모두 죽여버렸다. 아까 그리하여 드디어 조나라의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가 끊어져 버렸던 것이다. 아까 그 관체세가 이제 본문 읽을 때 송나라가 조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런 기록이 있잖아. 이게 이제 이 얘기인가봐요. 태사공은 말하였다. 나는 조나라의 공공이 희부기를 신임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대부들이라야 탈 수 있는 높은 수레에 미녀들이 오르고 그 숫자가 자그마치 300명이나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도덕이 서지 않게 됨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조나라의 시조 진탁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어찌 조나라의 종묘사직에 대한 제사를 길이 보존하고 싶은 까닭이 아니었겠는가. 만일 공손강이 패권을 노리는 무리한 정치를 지향하지 않았더라면 시조인 진탁에 대한 제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단절되는 사태는 없었을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사마천이 관체세가의 조나라에까지 합해가지고 일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진기세가인데요. 36 진기세가인데 요거는 한 20쪽 되네요. 요것도 한 10쪽밖에 안 되네. 근데 내가 지금 지금 제가 목이 작살났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또 읽도록 하죠. 송미자세가가 상당히 기네요. 쭉 뒤에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총평을 해야지. 총평하자면은 관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이 근처에 어디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춘추 초기에 그냥 조나라 초기에 박살나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남아있지도 않고요. 채나라의 경우에는 좀 기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희성제국이긴 한데 마침 또 남쪽의 큰 나라였던 초나라에 가까웠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중원제국들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리저리 막 휘둘리다가 이제 망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마지막에도 결국 이제 초나라에 망해버렸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는 역시 그래서 물타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리저리 이제 그 시소를 잘 타야 되는구나 싶습니다. 아유 씨발, 한국도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박근혜가 잘하고 있을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겠지. 조나라의 경우에는 좀 역시 조나라도 희성제국이었는데 별로 이제 좋은 꼴을 마지막에 못 봤죠, 그죠? 이 근처 땅들이 나쁜 땅도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라들이 쪽도 못 쓰고 박살나 버렸는지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조나라는 최고가 좀 어이없긴 했는데 어쨌건 여기도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진나라의 샌드백이었죠, 그죠? 샌드백이었다가 망해버렸다. 좋은 땅이라 삽질하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긴 문역 생각하면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일 인상 깊었던 사건은 자지의 난이었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에서 얘기하자면은 여러분도 자제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자지 말고요. 음탕한 사람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